우리 경제의 뿌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 조성과 이옥형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기부 창업생태계 조성과장 이옥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창업생태계 조성과, 과 이름만 봐도 창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부서라는 걸 알겠는데요.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과는 창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걸 지원한다거나 창업 인프라를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창업 인프라라고 하면은 크게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즉 이제 만들기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교육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들에게 투자나 컨설팅이나 사업화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그리고 이제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업 공간하고 멘토링이나 사업화 자금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역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제 알아볼 게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인데요.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커는 만들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국민 누구나 방문을 하면 직접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건데 직접 자기가 만들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만들기를 통해서 뭔가 제조 창업 분야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메이커 운동과도 좀 겹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이런 메이커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반 랩 이라고 하는 공간을 60개, 그다음에 전문 랩 5개에서 6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올해도 한 55개 이제 새로 생길 예정이고 2022년까지 저희가 한 350개 정도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좀 세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3D 프린터나 이런 걸 디지털 제조 장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많이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우선 방문을 하시면 그런 장비 사용법을 먼저 배우실 수 있고요. 네. 그래야 만들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이커 스페이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봤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전남대에 위치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3D 프린터를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무엇보다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초급 오픈 메이커 교육 과정은 재미있는 체험 키트를 이용하여서 만들 즐거움을 유도하고 있고요. 중급 메이커 교육 과정은 초급 메이커를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인 이상의 팀으로 협업 체제로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메이커 교육은 중급 메이커 이상 수료하신 분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하는 교육인 만큼 기간이 꽤 길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문을 연 전남대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역 메이커 운동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간 전문 과정을 거쳐 창업에 성공한 전문 메이커는 30여 명. 체계적인 교육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육이 조금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00명 정도 잘 받으셨고, 또 무엇보다도 만드는 것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작품이나 제품들이 한 100개 정도 제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좀 성장을 하게 되면 마스터 메이커로서 창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전문 교육 과정을 배워서 한 5분 정도가 각자 아이템을 이곳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데요. 올해는 특히 전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전문 메이커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의 메이커 문화가 자연스럽게 좀 퍼질 수 있도록 그런 데 기여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메이커 문화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또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문화가 형성된 데는 10년, 20년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메이커 문화가 퍼질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조명 같은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창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누구나 사전에 자기가 원하는 곳들을 검색해서 찾아가서 해보실 수 있고 아나운서님도 한번 어머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턱이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부담감이 좀 적고요.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업생태계 조성과의 두 번째 정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까 제가 모두의 그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뭐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투자 이런 걸 연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국에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창업자들에게 멘토링,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 마케팅이나 판로나 사업 뭐 창업을 하다 보면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리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조금 다른 기관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파트너들이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창업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라고 하면은 뭐 LG나 삼성, 뭐 대기업들. GS, 네이버 뭐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도 파트너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바뀐 점이 지역의 중견기업이라던가 공공기관, 뭐 중소기업, 대학 이런 데들까지 같이 파트너로 참여해서 그 기관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을 같이 키워내는데 이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움의 손길이 조금 많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뭔가 긍정적인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시를 조금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강원센터 같은 경우는 강원 기상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강원센터는 네이버가 이제 같이 도와주는 원래 파트너였고 네. 이제 거기에 다른 기관들도 같이 하게 됐는데 강원기상청하고 네이버의 이런 노하우와 같이 연결을 해서 기상 빅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자원공사가 대전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물 분야 스타트업을 이제 길러내서 그쪽을 뭐 채택한다거나 아하. 뭐 활용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안전보건공단하고 울산센터가 협력을 해서 안전 분야 스타트업을 키워내고 그거를 우리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보급하는 데도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협력을 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우선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장년이 아니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예비 창업자이시거나 아니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창업을 했지만 3년이 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타겟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중장년들이 보면은 뭐 그간의 사회적 경험이나 경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 그걸 창업으로 도전하는 데 활용하시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있죠. 또 어떻게 활용해 지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책을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기 창업자들의 산실로 알려져 있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인프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이렇게 저변이 되는 그런 인프라예요. 그래서 전국에 262개 정도가 정말 곳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는 공간,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공간과 거기에는 이제 매니저들이 뭐 다양한 조언도 해드리고 멘토링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연결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통해서 뭔가 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한 저희가 알만한 뭐 이런 기업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상장까지 한 기업들도 6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보톡스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모바일 터치 스크린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뭐 골프 스크린 게임 있죠. 하는 네,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장한 회사들도 있고, 뭐 꼭 상장까지가 아니더라도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력들을 이제 고용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3년 미만의 이제 창업자거나 예비 창업자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거 좀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오늘은 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 이옥형 과장님 어떠셨나요? 네, 좀 떨리긴 했는데 이제 저희 정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 중기부가 2017년 8월에 출범을 해서 저희 과도 그때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1년 9개월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실제 저희 장관님도 현장하고 그런 소통을 또 많이 하면서 정책 고객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데,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정책 고객들을 만족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주변 자연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창업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다음 주에는 미래 성과 공유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